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리스트 천하가 오는 듯 했는데 이걸 깬 게 누구냐? 산통을 깬 게 여기 혁혁한 공헌자 중국, 북한, 러시아, IS, 이슬람 국가,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란 이런 게 바로 글로벌리스트를 깬 겁니다. 특히 지정학에 관해서. 그때 글로벌리스트 쌍권총인데 한쪽 권총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정학이 깨지면 결국 시스템 바뀌죠. 글로벌리즘 자체가 바뀌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글로벌리즘이. 지정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즉 시장과 돈 맛을 보게 되면 쟤들이 자유민주주의로 온다. 그러니까 그냥 다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해서 가면서 옆구리로 삐져나오는 거 만만한 애들 그게 이라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패갖고 거기다 현대국가 슬슬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몰고 가면 된다. 이게 글로벌리스트 관점인데 네오콘이죠. 이게 네오콘 관점인데 글로벌리스트 관점이고 예 그렇죠. 네오콘과 시장 사랑, 돈 사랑인데 이것의 핵심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화된다. 자유화된다라는 게 코어니까 그게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주권국가 게임 해야 돼, 다시. 그래서 이게 그걸 깬 그 공헌으로 하면 북한이야 중국이 시켜서 했다고 치고 그러면 중국, 러시아, IS, 이란 4개입니다. 중러, II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먼저 2013년 중국이 스프래틀리 인공섬에다가 그걸 확장을 하죠. 스프래틀리 섬에다가. 이게 이제 중국이 빨간 선이 뭐냐면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입니다. 영해도 크네요. 중국이 북한을 시켜서 2013년에 3차 핵실험하고요. 2016년에 4차, 5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이 취임하고 나서 문재인 동무 취임 축하 6차 핵실험을 합니다. 저 2017년 6차 핵실험 기다렸다가 니키 헤일리가 준비해서 유엔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북한에 딱 수갑 채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트럼프 때 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요. 2014년에 이슬람 국가 IS가 급부상을 하고요. 그래서 2014년에 IS 급부상하니까 야, 저 IS 좀 잡아줘. 너희가 가서 좀 무찔러줘. IS 저거 순위 극단파니까 너희 시아가 좀 무찔러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란에 잠겨져 있던 몇천억 달러의 이란 자산 다 동결시켰던 거 79년 이후로 그거 다 풀어주고 현금으로 돈다발을 만들어서 민항기에 조그만 민간 제트 여객기에 실어서 뇌물을 바치고 4억 달러를 그리고 JCPOA라고 이란과의 굴욕적 협정을 맺죠. 그걸 트럼프가 다 깨버린 거죠. JCPOA 깨고 그 다음에 이란을 다시 경제 제재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솔레이마니를 참살하고 그게 트럼프가 한 짓이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 이미 2014, 5년이 딱 되면 글로벌리스트 지정학이 파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거 보면 러시아 안 착해졌거든. 오히려 에너지와 자원을 판 돈을 가지고 더 기세가 등등하게 됐죠. 중국은 안 착해졌거든. 북한을 내세워서 저런 짓까지 저지르니까. 그래서 이 악에도 쓰임새가 있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저 글로벌리스트 질서 잡혔으면 참 인류가 재미없었을 거야. 돈 가진 천상에 노는 존재들이 주권국가 다 없어지고 민족도 다 민족 문화 전통 문화 다 없어지고 성별도 없어지고 이상한 데서 흐물흐물하게 사는 그런 존재들로 가는 길이었었어요. 그게. 근데 그 길에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뭐냐면 돈과 시장의 맛을 알면 중국과 러시아가 착해진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 전제가 깨져버린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트럼프 등장하기 전에 이미 깨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깨지고 나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퀘스천 마크를 붙으니까 그건 당연히 퀘스천 마크인 거고, 글로벌리스트 보니까 너희 전통 도덕도 무너뜨려? 야, 국경 관리도 뭐 이민 관리도 못하게. 그래서 브렉시트가 튀어나온 거네요. 브렉시트의 핵심은 국경 관리, 이민 관리입니다. 트럼프도 그래서 그 흐름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글로벌리스트가 사실상 파산으로 접어드는 상태가 되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럼 글로벌리스트가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제 알자는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럼 본가는 빅머니라는데 글로벌리스트 빅머니, 본가가 빅머니죠, 맞죠? 돈의 힘이지 뭐. 그러면 그 빅머니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이거 보통 놈들 아니야. 19세기 말부터 100년 동안 유럽 빅머니가 닥치고 애국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레피스가 외당했는데 그게 19세기 말입니다. 정부가 무죄를 하고 싶어도 이른바 국민 정서가 날뛰니까 무죄를 못 해요. 근데 해외 언론은 계속 이제 유대인들의 국제 커넥션이 강하니까 해외 언론은 계속해서 너희 뭐하냐 프랑스를 쪼고 그래서 형집행 정지로 풀잖아요. 한 7, 8년 있다가. 무죄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식의 그 막무가내 그 국가주의, 애국이란 이름에 프랑스 정도도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애국이라는 이름의 막무가내 국가주의, 뭐 독일, 다 국가마다 다 그 길로 가잖아요. 닥치고 애국에 불지른 거죠. 그 만약에 사회에 가장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하면 그게 그렇게 세질 않지.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가 1920년대 한 중반까지는 힘을 못 써요. 그냥 후반까지도 힘을 못 써요. 후반에 거의 다 끝날 무렵부터 힘써요. 왜 그러냐면 그때 빅머니가 뒤에 붙거든. 공산혁명 맞는다고. 그러니까 독일 빅머니는 공산혁명 맞겠다고 나치를 키웠어요. 그러면 1990년 이후 서방 빅머니는 무슨 짓을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중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오콘 낭비를 저질렀고요. 정치 철학, 도덕 철학적으로는 좌파 해체주의를 키웠죠. 쌍권총을 쐈죠. 지정학에서 권총 한 방 쏘고 권총 휘두르고 그 다음에 정치 철학, 도덕 철학 쪽에서 권총 휘두르고. 이게 빅머니예요, 원흉이. 이게 이제 그 좌파 해체주의가 이제 월스트리트 용어로는 ESG 아니에요. E는 환경이라는 건 뭐 다른 건 환경 오염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화석 연료 떼지 말자. 원자력 하지 말자. 원자력을 오케이 해준 게 언제입니까? 원자력을 오케이 해준 게 요번이에요. 그래서 EU의 청정에너지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습니다. 텍소노미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면 원자력 발전소 지어도 EU가 시비 안 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EU가 하는 거죠. 그거 틈타 가지고 한국 원자력 기술 죽이려고 칼 뽑고서 등짝에 칼 지른 게 문재인이라는 그 불리는 반역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 수출도 별로 없었지.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원전 죽이지 않은 분위기로 가니까 그게 글로벌리스트 E에 포함되는 게 E. S는 뭐냐? 사회적 책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죠. 말이 좋지. 사회적 책임 내용이 뭔데? 하고 딱 들여다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요. 동성애자들이 핍박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트랜스젠더 같은 걸로 해서 자기가 남성이 되고 싶은지 여성이 되고 싶은지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권익을 신정시키는 거고요. 전부 다 LGBTQ에 대한 거예요. 그 LGBTQ 캠페인을 도와주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거요. 구역질 나는 소리죠. 그럼 G는 뭐야?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 아니 기업 지배구조는 주총으로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요새 세상이 어떤 건데요? 기업의 기업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관계들이 복잡한 것 때문에 단선적으로 주총회의에서 지배구조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야, 거기에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한국노총이라든지 혹은 무슨 뭐 환경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책임 있는 사회이사로 참가를 하셔야죠. 오케이. 월가에 있는 돈 다루는데 참가하라 그러지 그래. 거긴 얘기 안 해, 지들은. 왜냐면 지들은 돈 장사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하이텍도 별로 뭐 괜찮아, 하이텍도. 그럼 돈 엄청나게 많은 데고 어차피 뭐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봐야 하이텍은 그냥 사람들 그냥 PR 개념으로 하는 거고 어차피 기술 가지고 먹고 사는 데니까. 누가 골병 들어서 죽어나가냐? 제조업이 죽어나가요. 제조업이. 그래서 우리 기업가에서도 저것 때문에 골 많이 썩였었어요. 요새 저게 쭉 빠졌어요. 요새 지평에서인가 그 강금실이 만들었던 그 법률회사에서 오는 메일 보면 요새도 가끔씩 ESG 등장해. 그래서 지평에 한번 전화 걸라 그래. 야, ESG의 총 대장이 그 월가의 제일 큰 금융 그 펀드 회사 저기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인데 레리 핑크 회장이야 서너 달 전에 말이야. 그 인터뷰하면서 ESG는 이제 끝났다라 그랬어. 근데 니들은 아직도 ESG 하고 있냐? 왜 그렇게 촌스럽게 사냐? 하고 한마디 해줄라 그러다가 그럼 뭐 다 자기들 밥 먹고 살고 하겠다는데 뭘 미련을 가지고 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글로벌리스트들의 게임이. 저는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를 할 때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월가나 이런 데서 빅머니, 빅컴퍼니, 다국적 금융자본을 헤드로 삼는. 그러니까 저는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딥스 같은 말을 잘 안 써. 딥스 정의해봐라 이거야. 글로벌리스트도 월가 중심으로 본가만 정의해요. 저는. 나머지 거기에 어떻게 붙었는지 잘 모르겠어. 본가는 분명히 빅머니예요. 본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론 머스크예요. 저는 일론 머스크 현상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빅머니가 글로벌리즘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 노선을 버리고 있는 와중이다. 그게 레리 핑크가 ESG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는 글로벌리즘 노선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죠. 이것은 누구의 요청이었냐면 국방부의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 우주로 뭐 쏴올리고 다 이런 게 미국 국방부나 정보기관의 제약 혹은 컨트롤 아래에 있는 사업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그쪽 인맥하고. 그쪽 인맥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볼리타 인맥이죠. 가치지향, 현지 이니셔티브, 맞춤형, 동맹 혹은 연계 노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야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터지게 생겼는데 거기에 스페이스X 서비스 열고 빨리빨리 위성 접시 좀 위성 모뎀 좀 빨리빨리 보급 좀 해. 그래서 한 15만 개인가 그때 깔았죠. 최근에 이제 좀 이상한 얘기 했었죠. 우크라이나는 크리미아에 양보해야 됩니다. 크리미아를 러시아에 양보해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고 10월 달에. 또 10월 달에 타이완은 중국의 특수 행정구가 돼야 합니다. 뭐 이런 소리도 했고요. 저는 이건 다 연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증오 안 받기 위해서 또 중국에서 자기가 크게 테슬라 자동차 회사를 하고 테슬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잘 팔리는 자동차 회사라니까 거기에 이제 꼬리치는 소리죠. 진짜로는 뭐 죽는 소리는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지금 그 스페이스X 지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원한다 그러고 그게 한 5, 6천억 올해 말까지 한 전체 코스트가 한 5천억 드는 모양이에요. 그때 4억 달러 든다 그랬으니까 올해 말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트위터를 인수했죠. 그래서 과격신속하게 구조조정 중인데 뭐 국내에서 이제 좌빨스러운 언론들이나 일부 언론은 뭐 일론 머스크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뭐 인터넷 사업 몰라서 무슨 트위터를 박살을 내고 있다. 천만에요. 돈 가진 오너가 저 정도로 문질러 버리면요. 그 트위터가 완전히 좌파 소굴입니다. 트위터의 한국계 관리자
얼마나 좌파스러운지 몰라요. 그 관리자가 그냥 우리 우파 쪽 전부 개정폭파 당할 때 아무리 읍소를 해도 귀도 꼼짝도 안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MB 때입니다. MB 때 뭔가 입 바른 소리 하면 전부 개정폭파 당해요. 그래서 이거 억울하지 않냐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트윗 119라는 서비스를 해서 영어로 트위터 그 커스터머 서비스 앞에 골뱅이 달고 트위터 앞으로 바로바로 쐈더니 그때부터 개폭이 구제가 쉽게 되더라고요. 그 직원이 중간에서 더 트위터 본사도 글로벌리스트 좌파스럽지만 거기에 있는 한국계 직원이 미국에 있는 그래서 한국을 담당한다는 직원이 그렇게 저는 악질스러웠다고 생각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그 사람 이름 여기 쓰지 마세요. 댓글에. 그럼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 천지고요. 뭐 거의 대부분이 재택근무니까 한 말에 그거 아니야. 회사에 나오든지 아니면 사표 써.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또 자를 사람은 계속 자르고 있고. 전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일론 머스크 원래 서비스업 출신입니다. 잘 아시지만 페이팔이 일론 머스크의 첫 작품입니다. 페이팔에서 돈 번 사람이에요. 페이팔로. 그리고 한 번 더 인터넷 서비스에서 한 번 더 돈 벌었죠. 그걸 뭘로 벌었더라? 페이팔 다음에. 뭐 아무튼 그 상거래거나 지불이거나 뭐 이런 계통으로 해서 한 두어 번 크게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자동차를 먼저 했나? 테슬라를. 그리고 스페이스X를 했는데 하는 것마다 기술적인 요체를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나 스페이스X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젊은 애들이랑 같이 앉아서 야, 트위터 말이야. 그거 좀 더 재밌는 서비스 뭐 없을까? 좀 더 화끈하게 치고 나가려면 한번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보자. 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 비워. 내가 여기 별장 잡아놓게. 그 나파밸리에 가서 포도주 먹으면서 부인이랑 애들 데리고 와. 그래서 한 30명에서 브레인스토밍 하면 별놈의 얘기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라. 그런 거는 제가 좀 알아볼게. 거기 그 사람 구해달라 그러면 그쪽에 말하면 뭐 있을 거야. 거기 내 친구 하나 그런 거 잘하는 놈 있는데 걔 요새 놀고 있어. 걔 좀 일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인맥이 다 뻗어요. 그 무슨 그냥 막무가내 무슨 그냥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개념도 없는 사람이 와서 저렇게 칼리핀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부도 간다? 미국은 부도 가도 경영권이 보장되잖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내가 다 주식 갖고 있어. 일단 부도 내서 경영권 보장 상태에서 그러면 부도 상태니까 마음대로 자르겠네. 그 소리예요, 지금 저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새 국내 언론의 트위터 조롱하는 거 보면 야, 니들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괴물인지 알고 얘기하냐? 그 괴물이거든요. 지난 11월 8일에는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공화민주가 균형을 이룬 중도 믹스가 되면 좋겠다. 나는 센츄리스트 거버먼트가 좋다. 중도 믹스 정부가 좋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5월 19일에는 이런 걸 했었죠. 그동안 줄곧 민주당을 찍었는데 따뜻한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찍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엔 공화당을 찍는다. 5월 19일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11월 8일은 좀 더 점잖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지금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벌고 있고 지금 그 빅텍 중에서 한치도 안 물러나고 계속 뜨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행태예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보다 지금 화폐 가치로 다 환산했을 때 더 부자였던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록커펠러. 카네기도 일론 머스크보다는 부자 아니에요. 지금 화폐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이게 예외적 현상이겠냐? 저는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예외적 현상 아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혹은 글로벌리스트 본가가 즉 빅머니가 정확히 표현하면 빅머니가 글로벌리스트 지정학 세계 질서 개념 버렸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치 단결해서 순식간에
러시아 작살내는 거예요.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몇천 개가 모여갖고 그냥 제재 떨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있다는 소리죠. 그게 뭐예요? 러시아 사랑 끝났어. 그리고 다음번엔 중국 손볼 거야. 중국 사랑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리스트 지정학이 끝났네. 지정학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저게 지금 아프간 철군이나 그 전부터 해서 2015년부터 IS부터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이 끝난 거고 2015년 IS, 14년 IS로 네오콘이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글로벌리스트 지정학의 두 발. 네오콘은 2014년에 부러졌고요. 러시아사랑 중국사랑은 요번에 확실히 접어버렸고요. 그럼 글로벌리스트 지정학 권총이 이제 분해돼서 없어진 거야. 그럼 글로벌리스트의 쌍권총 중에 하나 남아있어. 정치 철학, 도덕 철학. 이거 하나만 갖고는 힘을 못 써요. 중국이건 러시아건 어떤 종류의 그게 뭐 빨갱이스럽던 뭐라든 그거 다 해체시켜버리면 돼. 그러면 시장과 돈의 맛을 알면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진보야. 그게 글로벌리스트의 키 컨셉인데 시장과 돈 맛이 안 먹혀. 그러면 이거가 아니란 소리지. 이 정치 철학이 도덕 철학이 아니란 소리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게 아주 무서운 게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빅머니라는 걸 생각을 해보죠. 아까 록펠러 얘기 나왔으니까 록펠러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